자, 우리 이제 진흥왕 봐야지. 맞아요? 여기도 이제 불교 왕명인 거예요, 실제로. 진덕량까지는 계속 불교 왕명의 시대를 가는 거예요. 어쭈, 뛰네, 뛰고, 빨리빨리 앉아, 빨리빨리. 자, 우리 이제 뒷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흥왕 이제 전성기 본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별표 다섯 갑니다. 자, 이것도 뭐부터 이해할까요? 지도 한 장 딱 그리면 될 것 같아. 나하고 지도 한번 그립시다. 오케이? 가봅니다. 이야, 지도를 보니까. 긴장돼, 씨. 자, 우리 같이 한번 가볼게요. 우리 첫 번째, 어느 날부터 그릴까요? 고구려예요. 여기 있잖아요? 평양으로 전돼 있으니까. 맞죠? 백제 어디 있을까요? 원래는 한강 뺏기고요. 한석 뺏기고 어디로 갔습니까? 금강 일대 어디로 갔어요? 웅진으로 옮겨갔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백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백제가 한 번 더 옮겨요. 성왕 때 도읍을 한 번 더 옮긴다고요. 같은 금강은 금강인데 좀 하류 쪽으로 내려가요. 오케이? 그 옮겨간 곳이 어디냐면 여기가 사비예요. 사비가 어딘데? 우리 지난번 한번 언급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부여입니다. 나중에 여기가 부여라고요. 한번 이야기했잖아. 나중에 사비 옮겨가서 나중에 백제가 국호도 바꿀 거야. 뭐라고? 남부여. 여러분 백제 왕족의 성씨가 무슨 성씨? 그렇지, 부여씨. 그래서 그런다니까 사비를 나중에 이렇게 보면 내가 저 부여씨들이 남부여라고 국호를 개칭했던 곳. 그래서 뭐라 한다고요? 부여라고 부르게 된다니까. 지금의 부여. 당신은 사비.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신라. 그리고 여러분 가야도 본 적 있죠? 가야도 이제 후기 가야매. 주도에 있던 나라는 금강가야 아니에요. 내륙이 무슨 가야? 대가야. 오케이.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아무튼 여기 신라는 진흥왕. 백제는 미리 말하면 성왕. 오케이? 자, 여러분 신라 이제 전성기 맞는데 진짜 강렬한 열망이 뭐겠어요? 뭘 갖고 싶은 거야? 한강. 아니, 한강을 더 갖고 싶은 나라 있어. 누구요? 뭔 신라야. 아이, 약 있잖아요. 우리 역사를 쭉 봐봐요. 한강 진짜 다시 되찾고 싶은 나라가 있잖아요. 누구야? 백제지. 맞아요? 둘은 정말 한강 고루 되찾고 싶은 거예요. 잠깐만. 여러분, 한강육을 잠깐 보시면 여기가 한강이야. 한강이 둘로 쪼개지거든요. 위로 가는 북한강도 있고 남으로 가는 남한강도 있고. 자, 여기를 지금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역할 분담한 거야. 여러분, 이 둘은 이미 손을 잡고 있잖아요. 무슨 동맹? 나중에 이미 5세기 나중에 이미 시작했어요. 나중에 한강을 뺏긴 뒤에 더 강화도 했던 거야. 기억나죠? 그래서 얘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얘가 고구려 간섭에서 벗어났던 거야. 그게 5세기 이야기를 쭉 본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 세트가 되는 왕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애울 왕들이 진짜 많잖아요. 애울 게 없다가 아니야. 진짜 많은 거야. 그래서 최대한 줄인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다시. 그러면 여러분 역할 분담하자고요. 여러분 요 한강 하류는 백제가 공격하는 게 좋을까? 신라가 공격하는 게 좋을까? 백제겠죠. 가까운. 한강 상류는 여러분 백제야 신라야? 신라가 할 거라면 역할 분담해요. 그래서 백제가 한강 하류를 공격하고요. 오케이? 신라가 한강 상류를 공격하는 거예요. 특히 신라 진흥왕 때 한강 상류였던 단양까지 점령합니다. 단양 적성지역까지. 맞아요? 그래서 세운 비석이 바로 뭐냐면 단양 적성비라는 걸 세우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둘이 공동작전으로 실제로 한강을 고구려부터 빼앗아 오는 거야. 한때 너무 기뻤겠죠. 특히 어느 나라 기뻤을까요? 그렇죠. 백제 너무 뿌듯했던 거야. 한강 수도 뺏기고 그렇잖아요. 심지어 왕도 전사했던 여기 트라우마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얼마 가지 못하죠. 그 함성이 기뻐하는 이 순간 누가 뒤통수를 빡 치고 온 거예요. 누군데? 그게 신라지. 신라는 이걸 공동으로 가질 생각이 없는 거야. 다 먹어야지. 바로 뒤를 빡 때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강을 누구한테 뺏기는 거야? 신라에게 다시 뺏겨요. 누가 머리 돌아버리겠어요? 백제 머리 삥 돌죠? 백제 성왕 완전 삥 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백제 성왕은 다른 전략을 짜요. 자, 이거 하나 안 썼네. 아무리 무시한다니 왜가 있죠? 자, 여러분 신라 진흥왕 가만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겠죠? 맞죠? 그 백제는 연합을 짜는 거야. 그럼 백제의 영원한 친구 누가 있어요? 그렇죠. 외가 있잖아. 백제의 영원한 친구 외와. 맞아요? 여러분 그때 이제 재밌는 게 누구냐? 가야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 대가야.
여러분 이미 금강가에는 멸망했죠. 어느 왕 때요? 그렇죠. 무슨 왕 때? 버풍왕 때. 금강이 망한 거 봤잖아. 여러분 이제 남은 건 대가야인데 이 대가야가 솔직히 6세기요. 이 버풍왕 때 아무리 봐도 느낌새가 이상하다 야. 가야 운명이 샌드위치잖아. 이 둘이가 떠버린다. 얘는 전성기, 얘는 중흥기. 뭐 이렇다는 거야. 자기가 어느 쪽 붙어야겠냐야. 여러분 원래 대가야 원래 붙은 나라는 어딜까요? 원래는 신라야. 버풍왕 때 요 대가야 신라에 붙었어요. 신라하고 동맹도 맺은 거야. 혼인동맹. 결혼도 시켰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인지를 지금 본 거죠. 신라와의 동맹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아니 4세기 때 봐봐. 4세기 5세기 줬대. 신라 누구 덕분에 살았어? 이거 고려 좀 살았잖아요. 5세기 나제 동맹을 바로 배신 때렸잖아요. 맞아요? 그 나제 동맹 100년을 못 가죠? 맞죠? 한강 보고 어째요? 결국 뒤통수 깠잖아요. 이해가요? 이 혼인동맹 의미 있을까? 대가의 생강을 이거 의미 없다 야. 결국 아무 의미 없지 않냐 야. 그래서 얘가 어느 쪽부터요? 백제부터.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럼 삼각동맹인지 알겠지? 백제, 대가야, 왜를 연결하는 삼각동맹 이해가세요? 이 삼각동맹이 누구랑 맞짱을 뜰까요? 신라랑 맞짱을 뜨는 거야. 지금 충청도 옥천 땅에서요. 그걸 당신이 관산성이라 불러? 신라와 백제가 빵 맞짱을 뜨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유명한 관산성 전투야. 여러분 3대1로 싸운 거 맞죠? 1대3으로 싸운 거 맞잖아요. 여러분 3이 이길까요? 1이 이길까요? 1이 이겨요. 여러분 그래도 백제 성왕이 이때 전사예요. 여러분 백제 성왕의 업적 뭐예요? 아니야 죽었다가 아니야. 내가 먼저 말했잖아. 백제 중흥기를 이끌었던 얘는 붕신 아니에요? 에? 되게 유의미한 왕이에요. 에? 무슨 죽었다야. 신라 진흥왕도 중요하지만 백제 성왕도 아주 중요한 왕이야. 오케이? 하지만 안타깝게 여기서 전사예요. 이해가요? 자 그럼 이제 신라 어떻게 여겼어? 지금 가만 보니까 한강 점령왕 맞죠? 여기다 비석 박을 거 미리 말할게. 아하 지금 신라가 비석 어디에 세울지 봐보세요. 처음에 남한강 상류 먹었잖아. 단양적성 먹었잖아요. 무슨 비라 들었어요? 단양적성비야. 그 다음부터 이제 신라 진흥왕이 돌아다니면서 비석을 세우는 거야. 여러분 왕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비석을 세우면 뭐라 부르는 거야? 순수비라 부르는 거야. 이제 진흥왕 순수비를 4개 만나러 갈 거야. 첫 번째 여러분 다 보세요. 어디 먹었어요? 한강 하류까지 먹었죠. 그럼 한강 하류에 비석 받겠지. 이게 바로 무슨 비인데? 북한산비가 있고. 아니 여러분 신라 절대 용서 안 되는 나라 뭐이지? 신라 눈에 절대 용서 안 되는 나라가 어디야? 대가야지. 세상에 나를 까? 이런 씨 퀘션. 아니 얘가 이쪽 붙었잖아. 원래 여기 붙었다가 나를 까? 넌 죽었다야. 근데 가야지역에 진출하는 거예요. 오케이? 대가에 먹기 전에 가야지역에 진출한 뒤에 먼저 비석을 세워요. 그게 바로 유명한 무슨 비냐면 창녕비랑을 세우고요. 그 뒤에 대가에 먹을 거거든. 오케이? 그 다음에는 뭐 넣을 거냐면 함경도 지역도 진출할 거예요. 함경도 지역도 진출할 거라고. 오케이? 거기다 비석 2개 박을 거예요. 거기에 마운영비와 황초령비야. 잠깐만 여러분 순수비 총 몇 개? 4개. 여러분 진흥왕 세운 비역 총 몇 개? 5개. 단양 적성비 합치면. 오케이? 여러분 이 비석이 세워진 순서는 고민하지 마세요. 왜? 이거 논란이 있거든. 오케이? 하지만 그 비석이 갖고 있는 의미만 이해하면 돼요. 이해갑니까? 한강 상류 점령한 게 뭐였고? 단양적성비. 하류 점령한 게 뭐였고? 북한산비. 맞아요? 가야지 진출한 게 입에 안 붙어 창녕비. 맞죠? 그리고 함경도가 진출한 게 바로 뭐예요? 황초령비, 마운영비. 입에 절대 안 붙어. 몇 번 해봐야 돼. 오케이? 처음부터 붙은다. 어우 대단한 능력. 안 붙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비석 총 몇 개 봤어요? 5개. 이해가요? 여러분 신라의 최전성기야. 잠깐만. 그럼 신라 분명히 뭐 쓸 것 같아? 에이 백제 신라 최전성기 때 꼭 못 쓴다고요. 역사책을 쓴다니까. 그래도 국사란 책도 쓸 거고요. 잠깐만. 그 전에 신라 이렇게 활발한 대외 활동이잖아요. 맞죠? 국력 결집이 중요하겠지. 맞아요? 계층 간 갈등들을 완화하고 조절해야 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 조절한 장치도 만들 거야. 원래부터 있었던 신라의 총선인 조직이야. 그걸 뭐예요? 국가조직을 개편할 거야. 그 조직이 바로 뭔데요? 화랑도야. 여러분 화랑도의 의미가 바로 뭔지 아세요?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조절하는 장치가 바로 뭔데?
화랑도야. 왜? 원래들이 결론만 들어가지 말고 왜가 중요할 거 아니야. 왜가 있어야 전체 맥락이 쫙 풀려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다시. 우리가 수업이 인문편이라서 제가 이제 경제사회 문화는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게 있었다고 정체적으로 한번 훑어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편 이야기를 조금 꺼내서 하면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합반 인문편인지 아시죠? 도대체 나한테 뭘 말해요? 이 시간 또 이걸 다. 그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정치사를 중심으로 경제, 사회, 문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을 잠깐 끄집어서 여러분들이 쭉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오케이? 전체를 제대로 다 보는 건 뭐냐면 이제 올인원 수업이 이제 전체를 다 보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벨치들 다 하면서 가는 거고요. 이건 이제 전체로 그냥 한 크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화랑도 의미를 조금만 읽어볼게요. 오케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신라는 진짜 답답한 엄격한 신문제 사회죠. 귀족 내에서도 이제 차별 신문제 장난 아니잖아요. 맞죠? 무슨 제 들었어요? 골품제. 오케이? 화랑도 이야기만 한번 해볼게. 근데 거기 유일한 숨통이 바로 뭐냐면 화랑도야. 왜 화랑도예요? 화랑과 뭐가 있는 거야? 낭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랑도야. 화랑을 따르는 이 형부대가 낭도야. 왜 형을 따랐냐? 이유가 있어요. 형이 어떻게 생겼어? 자, 한자로 한번 써볼게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무슨 자예요? 꽃하자예요. 랑이 뭐냐면 뭘 같아요? 산의 아이 랑자예요. 오케이? 화랑. 요즘 우리말로 뭘까요? 맞아요. 꽃미남이에요. 당시로 치면 꽃동이. 이게 화랑이야. 맞아. 진짜 화랑 의미가 이거예요. 원래 화랑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여자가 있어요. 오나라고 원래 여자가 했던 거예요. 여자들 뽑아서 남자들 따르겠어요. 누나 부대지. 누나 너무 이뻐. 이게 낭도예요. 원래 이랬거든요. 근데 이 누나들끼리 시기 질투했어요. 내가 더 이쁜데? 서로 죽였어요. 그래서 남자로 바꾼 거야. 여자를 대체할 만큼 예쁜 남자애로. 오케이? 그래서 화랑이 실제 모습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멋있는 부장? 아니에요. 나중에 읽어보면 화랑도의 모습은 얘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뭐 같아요? 화장을 해요. 얼굴이 떡칠을 한다고요. 결국 귀걸이, 목걸이, 팔찌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 화랑의 복장이에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미화된 화랑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그 형이 너무 잘생긴 거야. 이 화랑은 주로 골족들, 진골들이 여는 거고요. 오케이? 이게 형이 너무 잘생겨. 우리 형 너무 잘생겼어. 그 형을 쫓아다니는, 맞아요? 형부대 무리가 있는 거야. 그 형부대 무리는 저 진골부터 시작해서 짜 밑에 일반 백성, 평민까지. 이렇게 섞여 있는 게 낭도예요. 그래서 좀 센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화랑도의 기본적인 성적 코드가 뭘까요? 동성애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배웠던 향가 중에 찬 기파란가 들은 적이 있죠? 모 죽지란가 들은 적이 있죠? 잘 생각하면 이건 남자끼리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고 흠모하고. 이해가요? 아주 묘한 동성애 코드가 섞여 있어요. 이게 화랑도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잠깐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에 계층 간의 갈등들을 완화하고 조절하는 장치가 숨어 있겠어요? 여러분 원래 신라 골품제에서는요. 골족들, 진골 같은 얘들은 밑에 두품족, 6두품이나 5두품, 4두품 얘들 어울려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오케이? 엄격한 골품제 사이란 말이야. 아니 심지어 이런 골품에 들어있는 귀족과 일반 백성 평민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절대 어울리지 않는 거야. 맞아요? 엄격한 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사랑하면? 형을 사랑하면 얘들은 같이 모여서 산천을 뛰어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같이 즐기고. 이해가요? 누구만 사랑하면? 형만 사랑하면. 이해가요? 신라 엄격한 이 신분제사에 유일하게 숨통이 딱 뚫려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화랑도야. 그래서 이런 표현 쓰는 거야. 화랑도의 사회적 의미가 뭐예요?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조절하는 이 장치가 뭐라고? 쓰지 말라니까. 그럼 사회편 왜 뻘로 있겠냐고. 그냥 들으라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화랑도야. 가르쳐줄게. 페이지 가르쳐줄게. 진짜 더럽게 안 믿네. 내가 꼭 페이지를 불러줘야 돼요? 여러분 어디가 있냐면 화랑도가 70페이지 다 써져 있어. 맨 밑에 화랑도였고 잡스럽게 써져 있어. 오케이? 에?
그냥 봐잉? 내가 책 만들었거든요. 문장 하나 평화 내가 썼거든. 걱정하지 마. 내가 쓰라면 안 했잖아요. 오케이? 유일하게 안 써준 건 이거야. 한자 이건 안 썼어. 꽃미남이야. 근데 그걸 꼭 한자로 쓸 필요는 없잖아요. 시험 문제. 화랑의 올바른 한자 표현을 만든. 안 나와요. 에? 자, 다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 화랑도 관련된 불교 신앙도 있어요. 한번 소개해 줄게요. 자, 한자부터 써볼게요. 이제 편 한번 보세요. 이것 또한. 무슨 자예요? 아직 미자예요. 아직이야. 무슨 자예요? 원래 자야. 붙여 읽은 뭐예요? 미래죠. 미래니까 아직 오지 않은 게 미래잖아요. 맞죠? 자, 하나 더 쓸게요. 우리 아까 좀 배웠죠? 이게 뭐라고요? 부처할 때 불자라고요. 자, 우리 세 글자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무슨 미래불이에요. 미래불이 어디 있어요? 자, 부처 중에 미래불은 없고요. 뭐라 부르냐면 미륵불이라 부르는 거예요. 미륵불이 뭔데요? 그래요. 말 그대로 지금은 오지 않은 부처예요. 언젠가 올 거예요. 미래에 올 부처야. 그래서 미륵불이야. 오케이? 언젠가 미래에 올 부처야. 미래 와서 어떻게 올 건데? 여러분, 지금은 어찌 사는 세상이 어찌요? 고통스러워요. 차별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요. 그렇잖아요. 불평등이 존재해요. 그게 지금의 세상이에요. 석가가 지배했던 세상은 그래요. 불교의 세계관에서. 맞아요? 근데 미래에 언젠가 누가 올 거야? 미륵불이 올 거야. 그럼 세상이 어떻게 돼? 평등하게 바뀌어. 고통이 사라져. 차별 없는 세상이 펼쳐져.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맞아. 불교에서 말하는 구세주가 바로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무슨 불? 미륵불. 근데 미륵불이 언제 올까요? 56억 년 뒤에 와요. 이거 오겠다는 거야? 안 오겠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라상 아니 실제로 삼국지 사람들은 진짜로 미래불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미륵불이 빨리 오기를. 이 고통이 빨리 구제해 줬으면 좋겠으니까. 맞아요? 이런 불평등한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미륵불은 너무 뒤에 올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신라인들이 그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아니 미륵불이 온 게 아닐까? 신라는 분명히 이게 차별이고 불평등한 세상인데 잠시나마 그 불평등이 사라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 에? 쟤가 미륵불이 아닐까? 그 쟤가 누군데? 우리 형이. 잘생긴 저 형이 미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랑도에 깃들어 있는 불교 신앙이 뭔지 알겠죠? 무슨 신앙? 써있잖아. 무슨 신앙? 미륵 신앙. 이해가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잠깐만. 당연히 여러분 지능왕은 어째요? 활발한 정복사업 해야죠. 국력 열집이 중요한 거야.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하는 거야. 그럼 계층 간 갈등들을 어째? 조절하고 완화해야지. 그래서 정비했던 게 바로 뭐예요? 화랑도야.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해가요? 사이핀 이야기를 한번 꺼내서 한번 더 보여드린 거야. 표정도 미묘하네. 자, 다시 앞으로. 몇 페이지요? 39페이지. 그래서 우리 지능왕 이야기 봐줘보시면. 정복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정복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거기 세워진 비석만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 여러분, 한강 상류 점령회 때 무슨 비? 단양적성비나. 여러분, 한강 하류 점령회 때 무슨 비? 북한산비나 밑줄자. 그리고 여러분, 밑에 보시면 가야 지역에 진출할 때 무슨 비? 장령비야 밑줄자. 그리고 저 함경도까지 진출할 때 무슨 비? 황초령비나 무슨 비? 마운령비 나와야지 밑줄자. 자, 잠깐만. 여기서 하나 더 오할 건 신라가 한강 하류까지 점령함으로써 누가 이제 직접 교육하게 된 거야? 중국가. 맞아요? 그 중국가 직접 교육했던 유명한 무역항에는 소개돼 있어요. 여기가 있겠지, 무역항이. 한강 하류에 무역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으로 치면 저 경기도 화성이야. 거기에 무역항이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그 유명한 무역항을 뭐라 부르냐면 당항성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당항성. 당항성이 별표다. 잠깐 봐두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때 체제 정비 과정에는 뭐도 정비했고요. 화랑도를 국가지 조직으로 개편했고 밑줄자. 그러니까 여러분 화랑도는 진흥왕 이전에 있었다 없었다야? 있었다야 없었다야? 있었다.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처음에 누나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형 쫓아다니는 거야. 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정비한 게 이때고요. 왜 정비한지도 우리 알 것 같고. 이해가시죠? 밑에 보면 그리고 불교 교단도 정비한 거 나와 있죠. 잠깐만. 이걸 정비한 게 누구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신라가 한강 먹었죠. 가야도 쓸어버렸죠. 어디도 갔다고요? 함경도 진출했죠. 여러분 이게 누구나 어느 나라 땅이야?
어느 땅이야? 고구려 땅. 맞아요? 이때 고구려 승려 중에 재밌는 애가 있는 거야. 나 고구려 싫어. 나 따라갈래. 어디? 신라. 그래서 고구려 승려 가운데 신라로 온 애가 있어요. 오케이? 신라 와서 신라의 불교를 쫙 정리한 거예요. 지가 와서. 얘가 유명한 해량이야. 잠깐만 여러분. 신라 아니 이 말 들어봐. 여러분 신라에 불교 교단을 정비 어떻게 정비할 거냐? 여러분 우리 지징왕 때 지방을 정비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정부를 뭐로 나눴어? 주. 그 아래를 뭐라 불렀어? 군. 맞아요. 그래서 불교 교단도 나라 전체 대빵이 있고 그러면 국통이라 불러. 주의 대빵이 있겠죠. 그럼 뭐라 부르겠어? 주통. 맞아요? 군의 대빵이 있어. 그럼 뭐라 부를까요? 군통. 하고 나눈 거야. 이해가요? 밑에 보시면. 그렇구나. 그래서 국통, 주통, 군통으로 이렇게 교단도 정비한 게 이때 모습이고요. 오케이? 그러면 사찰도 세운 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때 세워진 유명한 사찰 뭐 나왔습니까? 황룡사도 있고 밑줄자. 나중에 문 앞에 여러분 보실 이야기고요. 그리고 불교 행사도 이때부터 개최된 게 보입니다. 이 유명한 불교 행사가 뭐 나왔습니까? 팔관해남 밑줄자. 맞아요? 여러분 아무도 이렇게 열나 잘 나가면 꼭 쓰는 게 뭐라고요? 역사책. 뭐 나왔습니까? 국사도 편찬했던 밑줄자. 잘 받으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연호들도 참 많이 썼네. 맞아요? 이때는 여러분 신라가 중국세계 편입됐다 안 됐다야? 안 됐잖아. 그래서 여러 자주사를 과시해서 여러 연호를 쓰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러분 진흥왕 연호 너무 많죠? 개국, 대창, 홍제 머릿속에 기억도 안 남잖아. 연호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차라리 법흥왕 연호는 꼭 기억합시다. 우리 광기통 연호 기억나시죠? 뭐 봤어요? 영락이야. 여러분 자 위에 보면 법흥왕 연호 봐보세요. 뭐 나왔습니까? 건원의 동그라미 차. 잘 받으시고.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신라가 전성기일 때 백제도 어째 다시 일어섰잖아. 백제 중흥기를 만나야지. 넘겨보세요.